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라울팔의 인터뷰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특히 트레이딩으로 뭔가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라울팔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의 이야기는 뭐랄까, 단순히 사고 버텨라. 이걸 넘어서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벨커브 비율랑 매트칼프 법칙 같은 거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벨커브 비유요? 저도 그거 인상 깊었어요. 네,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나도 트레이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온라인 보면 뭐 100배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은데 팔이 말하는 현실은 좀 다른 거죠. 맞아요. 현실은 좀 다르죠. 진짜 부자는 장기 보유자들이라는 거예요. 덜 멋있어 보여도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 벨커브 비유가 딱 그거잖아요. 초보자처럼 그냥 단순 보유하다가 중간에 막 이것저것 이론 파하고 트레이딩 하다가 길을 잃고 결국엔 다시 단순 보유로 돌아온다는 그 여정? 정확합니다. 그 여정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시장에 코인이 얼마나 많아요. 또 새로운 내러티브는 계속 나오죠.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은 지난 강세장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게임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비트코인 보유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예외는 있죠. 뭐 사이클 저점에서 솔라나를 샀다거나 작년에 수위 같은 거. 근데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베팅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단순 보유가 답이라면 당연히 뭘 보유해야 하냐? 이게 질문이 될 텐데요. 여기서 라울팔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팔은 상위 한 10개에서 20의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진짜 사용 가치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을 보라고 해요. 진짜 사용 가치요? 네, 이때 매트칼프 법칙이 좀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건데, 아, 그 법칙이요? 네, 단순히 사용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쓰면서 가치를 만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어도 뭐 국가 단위 매수라던가 이런 걸로 보유 가치가 크죠. 이더리움은 사용자도 많고 앱도 많고요. 물론 L2가 좀 변수긴 합니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침체기였을 때도 개발자나 사용자 기반이 계속 성장했거든요. 거기에 봉크 같은 밈코인이 약간 내러티브 전환을 이끌면서 가치가 확 뛰었죠. 그의 실전 조언도 재밌어요. 운 없이 부자 되는 법. 비트코인 사서 꾸준히 정액 매수, 즉 DCA하고 장기 보유하라.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렇죠. 간단해 보이죠? 근데 실행은 심리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처음 겪는 마이너스 40% 하락 같은 거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팔은 뭐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에 무뎌진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 과정까지 가기가 힘들죠. 동시에 그는 엄청난 리스크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 편집증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편집증적이요? 어떤 리스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디파이. 이자 수익 좀 얻으려다가 스마트 계약 버그나 해킹 한 방에 원금 다 날릴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아, 무섭네요. 네. 지갑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피싱, 해킹, 뭐 사칭 사기, 당신 돈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 지갑은 직접 노출 안 하고 여러 단계로 좀 나눠 관리하는 그런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수익 실현 시점에 대한 조언도 좀 구체적이던데요.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스스로 와, 나 천재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니면 아, 여기서 딱 2배만 더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그때가 오히려 리스크 줄일 신호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고점을 맞추라는 뜻은 좀 아니고요. 시장 꼭지를 잡는 게 아니라 탐욕이 막 최고조일 때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거죠. 인생 전체의 리스크요? 네. 예를 들어 수익금 일부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산은 이제 해킹이나 뭐 프로토콜 실패 위험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실물 자산으로 딱 안정화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때 좀 일찍 팔았나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말라고도 했죠. 네, 하락장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섣불리 다 팔고 나왔다가 급반등하면 타이밍 놓치기 쉽죠. 마지막으로 AI 쪽으로 인재들이 막 몰리는 상황에서도 크립토만의 강점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팔은 크립토만의 독특한 슈퍼파워로 토크노믹스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토큰 설계랑 분배를 통해서 참여자들 행동을 유도하고 네트워크 성장을 이끄는 그런 경제 모델이요. 행동 유도형 인센티브. 네, 이게 참여자들한테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강력한 커뮤니티랑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AI랑은 좀 다른 지점이죠. 이게 앞서 말한 메트칼프 법칙하고도 연결돼서 결국 장기적인 네트워크 가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잠재력을 본 거죠. 결국 라울 팔의 메시지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네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성공이 뭐 화려한 트레이딩 기술보다는 좋은 자산을 잘 골라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 여기에 달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칙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유혹이랑 공포 속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심리 게임이죠. 그래서 뭐 매트칼프 법칙 같은 나름의 평가 기준도 좀 갖고 디파이나 보안 같은 현실적인 위험도 명확히 알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장기적인 가치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울 팔이 그랬죠.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리스크를 줄일 시점이라고요. 시장의 열기가 정말 뜨거울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장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